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막스 2021 에어쇼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막스 2021의 최대 스타는 뭐 다름 아닌 수호이 75죠. 그 수호이 75를 벌써 이미 팔렸다 라는 보도를 제가 주말에 해드렸었는데 그게 누군지 밝혀졌고 이게 그냥 팔린 게 아니고 개발비를 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드디어 이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중국해로 들어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 이제 산둥, 중국이 산둥 전단하고 바로 그냥 조우를 하게 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막스 2021의 최대 스타인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의 첫 번째 해외 구매 고객의 정체가 UAE로 밝혀졌습니다. 판치르 때와 마찬가지로 UAE가 러시아 측에 상당한 개발비를 대고 F-35에 대한 플랜 B를 준비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수출용 전투기로 선전하고 있는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개발비를 대고 있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라고 미국 밀리터리 업저베이션과 중국 신랑 군사망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체크메이트는 미국의 F-35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된 5세대 단발 엔진 전투기이자 수호이 57을 보완하는 경량 전투기로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라면서 애초에 이 전투기가 수출 시장을 겨냥해 개발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들은 파키스탄이 돈을 내고 중국이 대신 개발해준 JF-17 전투기처럼 이 전투기는 해외 바이어가 개발비를 대고 개발된 것이다 라며 모스크바는 이 프로그램의 해외 구매자가 이미 존재하며 티저 영상을 통해 해당 국가의 정체도 소개했다 라며 체크메이트 개발의 배후에 UAE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미국가인 UAE가 러시아에 자금을 대고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권 교체 때문인데요. UAE는 지난 미 대선 이후 바이든이 집권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F-35 50대 판매 승인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플랜 B를 이미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러시아 UAE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UAE가 체크메이트 개발의 진짜 배후이고 이 전투기를 실제로 도입할 경우 터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 즉 CAA-TSA를 적용받아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서양 장기인 체스죠. 체크에서 마지막에 장군, 장이야 할 때 그게 이제 체크메이트. 네, 그냥 마지막 그냥 히든 펀치다 이겁니다. 이 체크메이트가 뭐 앞에 주둥이는 보시다시피 F-35에게 패한 X-32 보잉이죠. 그 X-32하고 주둥이 이 에어 인테이크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F-22에게 패한 YF-23하고 또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UAE가 이런 거 참 잘하네요. 한 15년 됐죠. F-16 블락 60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그래가지고 컨포멀 탱크 갖다 붙이고 뒤에 뭐 전자전 관련한 여러 가지 장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괴기스럽게 생긴 그 시대에 봐서는 좀 이상하게 생긴 전투기가 나왔죠. F-16은 F-16인데 그게 F-16 블락 60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던 KF-16 그게 이제 블락 52 버전인데 그게 최신이었는데 이 UAE가 로키드 마틴의 개발비를 대고 F-16 블락 60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블락 60을 여러 나라에 판매를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네들이 개발비 뗐으니까 로열티를 조금씩 받아 먹은 거랍니다. 당시 F-16 블락 60 개발할 때 로키드 마틴에다가 UAE가 개발비 30억 달러, 지금 돈으로는 뭐 한 3조 5천억 원 정도를 댔다라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그렇지만 현실에서 빵빵 깨지고 있는 판치르 지대공 방공 시스템이죠.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죠. 야전 방공. 그 판치르 그것도 UAE가 러시아에게 돈 주고 이런 거 좀 만들어줘 해가지고 러시아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걸 또 뭐 다른 나라에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런 스타일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의 사위였던 쿠슈너가 유태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친미 국가이면서 반이란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사위인 쿠슈너가 있었고, 그래서 이 UAE의 무장력 어떤 그 펀치력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말기 때 완전히 그냥 말기 때 F-35 50대를 판매하기로 했고, 그걸 이제 이취임식 하기 2시간 전에 도장 찍어줬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행정명령이 그거 취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된다 안 된다 했다가 결국 이제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F-35는 UAE는 못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의외로 이 러시아에서 만든 수출용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 이걸 UAE가 개발비를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UAE가 이미 트럼프 정부 때부터도 F-35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을 때, 또 이제 바이든이 막 인기가 막 확 올라가니까 바이든 되면 또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때 플랜 B를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명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미국의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현명한 것인데, 미국이 터키를 제재했던 것처럼 감히 우리 친미 국가이면서 우리의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적국의 무기를 사다 쓴다? 용서할 수 없어. 제재. 이렇게 되면 이제 UAE는 손해를 입게 되겠죠. 아무튼 F-16 블락 60처럼 UAE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대박 성공하고, 그게 이제 F-16 블락 70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런 교두보를 마련해줬던, 징검다리를 마련해줬던 그 전례처럼 러시아가 UAE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 러시아의 국영 항공회사는 8조 원의 빚이 있어요. 8조 원. 그래서 러시아 전체 은행들 중에서 이 국영 항공회사의 빚이 없는 은행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 할 정도로 온 은행에 지금 빚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주 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UAE 돈 받아서 기사회생 하는 러시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드디어 이번 주에 남중국해에 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산둥 항모를 출격시키며 영국 항모전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군사적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벵골만 일대에서 중국을 겨냥한 인도, 영국 대규모 연합훈련인 엑서사이즈 콩카안을 마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안다만의 니코바르 제도로 향해 말라카이업 인근에 도달했다고 싱가포르 오신트 소식통들이 23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 접근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45형 방공 구축함인 디펜더, 24명 대잠 호위함 리치몬드와 켄트,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설리번스, 네덜란드의 에이파 방공 구축함인 이버스텐, 그리고 아스투트급 공격 원잠 아트풀 등이 배속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22일부터 23일 이틀간에 인도 해군 구축함 전단 그리고 항공 전력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영국 항모 전단 가운데 선발대 격인 디펜더함은 고장으로 지중해에서 낙오했지만 빠르게 수리를 하고 전속 동진해서 지난 21일 훈련에 맞추어 벵골만 일대에서 퀸 엘리자베스 전단에 합류했는데요. 훈련이 끝난 뒤 가장 먼저 전단을 이탈해 23일 싱가포르의 창이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칭다오 해군기지에 있던 랴오닝 항모를 11일 출항시켜 24일 기준으로 보하이만에서 함재기를 싣고 있고, 하이난다오 사냐 해군기지에 있던 산둥 항모를 16일 출항시켜 24일 기준으로 하이난다오 남쪽 해역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영국 항모전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항모 두 척 전력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스텔스 전투기로 무장한 퀸 엘리자베스 전단에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영국 항모전단을 맞이해 중국 항모전단이 어떤 굴욕을 또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 퀸 엘리자베스 우여곡절인데요. 참 디펜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대어링급 방공구축함 두 척을
데리고 왔는데 지중해에서 둘 다 나고 해버렸죠. 그 중에서 그래도 디펜더는 신속하게 고쳐서 합류를 했고 다이아몬드는 끝끝내 지금 아직도 조선소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싱가포르 창의 해군기지에 선발대인 디펜더 방공 구축함이 이제 들어왔고 이번 주 이제 초에 모든 전단이 남중국해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남중국해 딱 들어와서 스프레틀리 군도, 즉 남사군도죠. 그 지역에서 항행의작을 한번 쫙 하고 북상하면서 파라셀 군도, 서사군도죠. 거기에서 또 항행의작을 한번 빡 하는데 그 서사군도 바로 위가 중국의 하이난다오 사냐 해군기지 해남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남도 사냐 해군기지를 본 모항으로 하고 있는 산둥 항모, 중국의 산둥 항모는 이미 이제 전투태세를 갖추고 마중, 좋은 말로 해서 마중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북상에서 아마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자극하고자 한다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가 대만 해협을 그대로 관통할 것이고,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으면은 대만 해협을 우회해서 바시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동중국해로 들어오는 이런 항로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중국해로 들어오면 또 이제 서해 들어오면 바로 그냥 베이징 코앞이니까 랴오닝 항모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려가서 동중국해에서 다시 또 서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견제 작업을 하게 되겠죠. 특히나 동중국해에서는 칼빈슨 항모가 F-35를 짓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니미츠급 항공모함 최초로 F-35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왔는데 그 칼빈슨과 이 퀸 엘리자베스가 듀얼 캐리어 그 무력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동중국해.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남쪽에서. 그리고는 이제 사세보 갔다가 우리 부산 왔다가 이런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칼빈슨 이렇게 듀얼 캐리어 하는데 중국이 또 그러면은 산둥과 랴오닝이 또 만나서 같이 듀얼 캐리어로 맞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좀 내서 퀸 엘리자베스 플러스 칼빈슨 그리고 랴오닝 플러스 산둥 이렇게 해서 듀얼 캐리어 했을 때 전력 안 봐도 너무나 뻔하지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신의균의 국방TV를 통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퀸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아시아, 특히 우리 동아시아로 왔습니다. 8월 30일 부산의 해군작전 사령부로 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영호동의 부산 영호동 그 이기대 공원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